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나왔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이 우리 기타 작업인데 이 기타 작업에서 총 35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로 나오는 게 우리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얘가 이제 우리 동그라미 보게 되면 총 5문제죠. 요게 이제 각각 2점씩이요. 해서 차트에 총 10점이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가 우리 매크로 문제. 매크로 문제도 똑같이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총 15점이요. 15점. 그래서 5점짜리가 3문제 나오고요. 매크로는 5점짜리가 2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5점이요. 그 중에서 차트는 보통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뭐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꼭 10점을 전부 다 획득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부분합하고 데이터 통합 이런 이제 분석 기능을 우리가 매크로로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2021년부터는 우리 조건부 서식이 됐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이 됐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표기하는 그 방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매크로도 차트처럼 뭐 어디 클릭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10점 배점된 거를 꼭 다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인데 프로시저 문제는 이제 5점짜리가 세 문제가 이제 출제돼서 총 15점짜리예요. 15점짜리. 근데 이 프로시저는 문제 자체가 이제 프로그래밍 그 분야의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소화를 하시면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은 좀 난해하잖아요. 생소하잖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연습을 해야 얘를 전부 다 맞출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코드 보면 짧은 것들이 있어요. 짧은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코드 입력하는 게 길든 짧든 간에 무조건 한 문제당 5점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거 위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코드가 주요 코드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10개 정도만 딱 암기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세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럼 세 문제 다 맞추는 거예요. 두 문제만 나왔어요. 두 문제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시저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버리고 갈 수도 있다. 버리고 갈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시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가 코드 짧은 거 먼저, 짧은 거 먼저 공부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가 좀 길더라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문제 우리 엑셀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차트를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시키고 나서 글꼴은 굴림체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이제 15. 요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그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제목이 미술학과 슬래시 우리 디자인과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은 우리 차트 위에 있죠. 요거 이제 차트 제목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는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디자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 제목 차트 위에다가 집어넣겠다. 요거 이제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죠. 이렇게 차트 위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그대로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술학과 슬래시 우리 디자인과 한 칸 띄고 성적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글꼴하고 글꼴 크기 좀 변경 좀 하자고요. 우리가 글꼴과 글꼴 크기를 이제 변경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글꼴을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크기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림체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굴림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굴림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꼴의 크기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15포인트로 하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14가 있고 그 다음에 16이에요. 15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15라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15라고 쓰고 엔터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러야 15포인트가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차트의 제목은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전공2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지금 우리 차트 생긴 걸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는 토익하고 우리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전공2라는 그 계열을 추가한 다음에 계열의 순서를 우리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전공2라는 그 계열을 일단 추가 먼저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가로축을 보니까 이창섭하고 이욱현 그리고 박성미 그리고 배유정 그리고 이창명하고 이렇게 이제 5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전공2라는 그 계열이 여기 있죠. 이 전공2에서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요. 이창섭의 우리 53 요 점수랑 그 다음에 이욱현의 59 그리고 박성미라는 그 사람의 63 그리고 배유정의 75 그리고 이창명의 68하고 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가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학과를 봤을 때 미술학과 그리고 미술학과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요. 그래서 우리 제목도 미술학과 디자인과 성적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만 우리가 추가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계열을 추가시킬 때는 그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일단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한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가 있죠. 요 메뉴를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이렇게 이제 메뉴를 찾아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걸 이제 선택해도 돼요. 해서 데이터 선택은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해도 되더라. 둘 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선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도 계열을 이제 추가시키라 그랬죠. 해서 우리 법내 항목 계열을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계열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계열 이름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전공2라는 요 제목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열값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지워주고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요 아이콘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53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59하고 63 그 다음에 75하고 68하고 이렇게 이제 5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 아이콘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열의 이름과 계열의 값을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해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공2라는 그 계열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공2라는 그 데이터가 그 계열이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계열을 추가시킬 때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을 이제 추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요. 자, 일단은 제가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를 시킬게요. 실행 취소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가 데이터 선택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 이 전공2라는 제목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53점, 그 다음에 우리 59점, 그 다음에 63점, 그 다음에 75, 68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요. 설정하고 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복사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겠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값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컨트롤 C를 누르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에다가 계열을 추가시키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계열을 이제 추가시킬 수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간혹 가다가 이제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우리 데이터 선택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를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났죠. 계열 이제 추가 다 시켰고요. 계열의 순서를 그림과 같이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제 거는 맨 앞에 이제 토익,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전공2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열을 보니까 전공2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익하고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 거를 봤을 때는 토익하고 컴퓨터가 앞에 있고 맨 뒤에 이제 전공2가 있었죠. 그러면 이 전공2만 맨 앞으로 그렇게 이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계열의 이제 순서를 이제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계열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전공2라는 거를 맨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죠. 해서 전공2를 먼저 선택해주고 위로 이제 이동하는 거 요거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문제 그림처럼 전공2가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익이다 컴퓨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열의 순서를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컴퓨터 계열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계열이 지금 주황색 요 막대기가 우리 컴퓨터 계열이죠. 이 컴퓨터 계열에서 값이 이제 가장 큰 데이터 요소요. 값이 이제 제일 큰 게 지금 요 막대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 요소에다가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키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배우정이라는 그 사람의 컴퓨터 요 막대기에만 99하고 이렇게 요 위치에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계열에 대해서 할 거니까 컴퓨터 계열이 주황색 막대기죠. 주황색 막대기 중에서 배우정의 이 컴퓨터 요 막대기 있죠. 요 주황색 막대기를 한번 이제 클릭을 해요. 한번 이제 클릭하게 되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배우정의 이 막대기에만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배우정의 이 막대기에서 한 번 더 클릭이요. 한 번만 더 클릭해주면 이 막대기 딱 하나만 지금처럼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로 이제 이동해 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거는 안쪽 끝에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안쪽 끝에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이 위치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의 기본 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거는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우리 최소값이 이제 0이고요. 최대값이 이제 12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0에서 20, 그 다음에 40, 60, 80, 100, 120 하고 2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기본 단위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세로축을 보니까 맨 밑에 이제 0이 있고 최대값이 이제 120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니까 0에서 30, 60, 90, 120 하고 30 단위로 그렇게 이제 커지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로축의 기본 단위를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우리 세로축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세로축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소식하고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지금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그때 문제에서 기본 단위를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곳에 단위 중에서 이제 기본이요. 단위 중에 기본이 지금 현재 20으로 되어 있죠. 요 2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30이라고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30.0하고 점 0이 뒤에 자동으로 붙어요. 자동으로 붙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만 땅 하고 눌러서 창을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차트 그림을 보니까 0, 30, 60, 90, 120 하고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다가 도형호가 네온 5포인트 파란 강조색 1 요걸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도형 스타일하고 있죠. 이 도형 스타일에서 우리가 이제 도형 효과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문제에서도 도형의 효과를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도형의 효과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온이라는 거요. 문제에서도 도형 효과 중에서 네온이다 그렇게 나왔죠. 해서 이곳에 이제 네온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네온 변형하고 이렇게 떠요. 그때 우리 5포인트 파란 강조색 1번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아무 곳이나 한번 갖다 대보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뜨죠. 그 중에서 우리 네온 5포인트 파란 강조색 1이 지금 요 첫 번째 요 아이콘이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니까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쫙 뜹니다. 뜨는데 그때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이제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여기 이제 둥근 모서리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빈 셀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모서리가 둥글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문제를 다 풀었으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차트의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 세로축도 확인해야 되고 가로축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얘도 이제 확인하고요. 범례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막대기가 됐든 레이블이 됐든 아니면 주 눈금선이 됐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싹 다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각각 이제 5점이요. 우리 매크로 문제가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두 문제가 있죠. 그때 이제 각각 5점씩이다. 그거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C의 6번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때 이제 셀 값이 1인 경우에 영어 대문자 5로 이제 표시하고 셀 값이 0인 경우 그때 이제 영문자 대문자 X로 그렇게 표시해라. 지금 우리 C의 6번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그럼 지금 이만큼이죠. 여기 보니까 숫자 1이다 0이다 해서 막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만약에 여기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1이면 영어 대문자 5로 표시하고, 만약에 셀 값이 0이다. 그랬을 때는 영문자, 대문자 이제 X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삽입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2번부터 C의 3번 그 영역에 단추를 만들래요. 만들고 나서 그 단추의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양식 컨트롤 단추부터 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C의 3번,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C의 3번 요 영역에다가 이제 만들란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 여기 찾아가면 되는데, 요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삽입이라고 있어요. 요 삽입에 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 하고 있고, 그 중에 단추가 요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마우스 모양 보게 되면 지금처럼 까만색 십자가 그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C의 3번 영역에 딱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단추 만들어주면 되죠. 단추 만들고 나서 이제 손 띄면, 마우스에 손 띄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해라? 서식 적용으로 해라. 그래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매크로 이름 써주고, 우리가 새로운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요 기록 단추 눌러주면 돼요. 요 기록 단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 만남 확인해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뭐 바로 그 키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매크로를 어디다가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해서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그냥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는 순간 이제 우리 매크로가 켜진 거예요.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키보드다 마우스다 누르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서식 적용하는 그 매크로만 딱 수행하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C의 6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L의 23번 쭉 해서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되죠. 범위 잡고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가는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문제상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서 이 형식 부분에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지우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서 이제 문제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셀에 들어있는 값이 1일 때 영어 대문자 5로 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대괄호로 묶어서 쓰면 되죠. 해서 는 1이랑 똑같은 거 찾아서 1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해라? 영어 대문자 5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 특수문자, 요 영문자를 문자니까 얘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일 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도 해야죠. 해서 대괄호로 묶어서 0이랑 똑같을 때 어떻게 해라? 대문자 X로 표시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요 대문자 X도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숫자 0하고 1이 전부 다 OX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시킨 데 다 했어요.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 좀 하세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매크로 기록되고 있는 거 중지시켜야 돼요. 매크로 기록 중지시킬 때는 우리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이곳에 기록 중지 얘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상태 표시점 맨 밑에 얘를 눌러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서 우리가 기록 중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요. 첫 번째 매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상에서 요 단추라는 거를 생성하고 나서 생성된 그 단추의 텍스트를 뭘로 적용해라? 서식 적용. 이걸로 이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추를 이제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바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축 메뉴가 뜨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원래 써져 있던 글자 다 지워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식 적용하고 우리가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해주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식 적용할 때 그때 우리가 썼던 그 사용자 지정
서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앞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1이랑 똑같냐? 똑같으면 대문자 O 표시해달라.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0이랑 똑같냐? 0이랑 똑같으면 대문자 X 표시해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문제 봤더니 C에 6번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그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가게 되면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2번부터 시작해서 F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해라.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서식 해제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이제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 들어가면 되죠.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단추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우리 셀 주소 2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3번 셀까지 요 영역에다 단추 만들어 주면 되죠. 요 영역 요렇게 선택해 주고 손 띄면 바로 그냥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 서식 해제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기록할 거니까 우리가 기록 단추 얘 눌러주면 되죠. 기록 단추 누르고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확인해주고 저장 위치 현재 통하면서 맞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 켜진 거죠. 그럼 불필요한 행동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서식 해제하는 것만 딱 하고 끝내야 돼요. 해서 C의 6번부터 시작해서 L의 23번 영역 싹 다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가 컨트롤 1번 눌러서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면 되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그랬더니 다시 숫자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만 클릭하고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기록 중지 눌러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추 2라고 만들어졌는데 요거 이제 글씨 바꿔줘야죠.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원래 써져 있던 글자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매크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은 서식 적용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OX로 바뀌었죠. 서식 해제 눌렀더니 숫자 0하고 1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서식 적용되고 해제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크로 작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기타 작업 3번 이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3번으로 왔죠. 자,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각 5점이다. 동그라미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그렇게 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시저가 전체 15점짜리요. 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우리 성적관리라는 이 단추, 성적관리라는 단추가 지금 엑셀에 들어있는 이 버튼 얘기하는 거죠.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성적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자고요. 지금 엑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성적관리를 아무리 눌러도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눌렀을 때 성적관리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만들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얘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자인 모드 들어가야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버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VBA가 나타나요. 비주얼 베이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 CMD 커맨드 버튼이요. 성적 관리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할지 써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주면 돼요. 우리 성적 관리라는 이 폼이 보이게 해라, 보여달라 해서 show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엑셀로 한번 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들어갈 때는 지금 요 아이콘 클릭해 주면 되죠. 요 아이콘 클릭해서 엑셀로 돌아가고요. 얘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할 때는 요 디자인 모드 아까 우리 눌러놨던 거 해제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모드 해제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관리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되겠죠. 자,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적 관리라는 이 폼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되면 이제 요만큼 이제 다 맞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폼이 초기화가 되면 폼이 이렇게 처음 켜져서 이게 초기화가 됐을 때 그때 학과명이라는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학과명 콤보 상자 목록에 i의 7번부터 시작해서 i 12번 영역의 값이 설정되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콤보 상자가 지금 요 학과명 콤보 상자예요. 지금 얘가 콤보 상자 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i의 7번부터 시작해서 i의 12번 영역에 있는 이 학과명들이 이제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폼 꺼버리고요. 우리 디자인 모드 선택해주고 성적 관리라는 거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우리 단축키 Alt하고 F 11번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는 거니까 이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코드 보기 얘를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이곳에 봤을 때 프로젝트 탐색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적 관리라는 폼이 여기 있습니다. 성적 관리라는 거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거 비어있는 곳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폼이 이 유저 폼이라는 게 초기화가 됐을 때 콤보 상자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라는 거 얘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유저 폼, 해당 폼, 사용자 폼이 초기화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콤보 상자 이름 가르쳐줬죠. CMB 학과명이래요. 그래서 CMB 학과명이라는 요 콤보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로우 소스 우리 행 원본은 어떤 걸로 쓰겠다? 엑셀에 들어있는 거 엑셀에 어떤 셀이요? i의 7번부터 시작해서 i의 12번 영역에 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 엑셀로 돌아가자고요. 이 아이콘 눌러서 이제 엑셀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가 디자인 모드 걸어놓은 거 풀어줘야죠. 디자인 모드 먼저 풀어주고 성적 관리라는 이 버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성적 관리라는 폼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 그때 이제 학과명이라는 콤보 상자 얘를 클릭했더니 지금 i의 7번부터 시작해서 i의 12번 영역에 있던 그 데이터가 지금 콤보 상자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성적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서 이제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적 관리라는 이 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이 폼이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름 쓰고 학번 쓰고 학과명 쓰고 토익 점수, 컴퓨터 점수 전공 2하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나 봐요.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입력 버튼 얘를 클릭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지금 작성한 그 데이터가 지금 우리 표에 엑셀에 들어있는 이 표에 마지막 행 다음에 마지막 행 그러면 임지영 이 학생이 마지막 행이죠. 이 다음 줄에 요 줄에다가 내가 폼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프로시저 작성할 때 조건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학번이라는 이 컨트롤에 학번 그럼 지금 요 칸 얘기하는 거죠. 요 칸에다가 학번이라는 그 컨트롤에 소문자를 입력을 해도 워크시트에는 대문자로 그렇게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지금 여기 보니까 학번에 중간에 이제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대문자가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포맷이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이다 컴퓨터다 이제 전공 2 여기다 이제 점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점수는 100 이하의 수치 데이터로 그렇게 입력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만약에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요. 100을 넘는 그런 숫자를 내가 입력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메시지가 점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입력하세요라고 요게 이제 메시지로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대요. 입력한 후에는 어떻게 되게 해라? 학과명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 추가시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 버튼 얘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만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얘 꺼버리고요. 우리 디자인 모드 얘 선택해서 우리 디자인 모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성적 관리라는 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성적 관리라는 이 폼 있죠? 이 폼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 폼이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입력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폼에 있던 데이터가 엑셀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입력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올 때는 우리가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전공2 이 점수 3개는 100 이하의 수치 데이터로 그렇게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00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라?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if문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이 토익이라는 이곳에다가 입력한 그 값이 100을 초과하냐? 컴퓨터 점수가 100을 초과하냐? 전공 점수가 100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3개 중에 1개라도 만족하면 어떻게 되게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폼부터 보자고요. 그럼 요 토익이라는 요 칸에다가 이제 데이터 입력할 거 아니에요. 이 칸의 이름은 txt 토익하고 한글로 토익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점수는 txt 컴퓨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2 얘는 txt 전공2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그 값이 100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이제 비교해 주면 돼요. 지금처럼 다시 돌아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if문으로 이제 물어보면 돼요. txt 토익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 value 하고 써주면 되죠. value 그 값이 100을 초과하냐 100보다 크냐 그리고 나서 이제 우화로 묶어서 또 txt 컴퓨터 점수가 있는데 그 컴퓨터는 txt 컴퓨터라는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 실제 값이요. value의 값이 100을 초과하냐 5화 그 다음에 txt 전공2요. 전공2라는 그 텍스트 상자의 value 그 값이 100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 3개 중에 1개라도 만족하면 어떻게 되게 해라? 메시지 박스가 나오게 해라. 자,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메시지 박스에 들어가는 그 텍스트는 점수는 0에서 100 사이, 100 사이의 값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메시지 박스에 지금처럼 이 텍스트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칸에 입력한 그 값이 100을 초과하냐, 두 번째 칸에 입력한 게 100 초과하냐, 세 번째 칸에 입력한 게 100을 초과하냐, 100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3개 중에 1개라도 100을 초과하면 메시지 박스 띄워라.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 부문에서 여기서 3개의 점수가 100을 초과하냐라고 물어봤는데 100을 초과 안 한대요. 안 한다 그 얘기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맞게 입력했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엑셀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문에서 100을 초과하는지 물어보고 100을 초과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 띄워라. 그렇게 해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else 하고 써주면 되겠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올바르게 입력했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코드를 쭉 써놓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입력행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내가 폼에다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입력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그 폼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엑셀에 보게 되면 이제 몇 번째 행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입력행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행을 계산할 때 이제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 있죠. 이 범위가 시작되는 곳이 B의 2번 셀이에요.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가 작성이 시작이 된 거죠. 해서 그때 기준 행을 B의 2번 셀로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 이 B의 2번 셀에 로우 행번호를 구해달라.
지금 얘는 B의 2번 셀이니까 행번호가 2번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행번호가 나올 거고, 중간에 이제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코드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B의 2, current region, rows count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얘가 이제 뭘 해주는 거냐? B의 2번 셀이랑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 있죠. 그 연결된 범위에 있는 데이터의 행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쭉 해서 이제 연속으로 들어있는 게 지금 이만큼 들어있잖아요. 이만큼 데이터에 행수를 이제 갖다 줍니다. row count라고 해서 행의 수를 갖다 주는 거. 그럼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전체 행이 몇 행이 있다? B의 2번 셀이 여기가 1행, 그 밑에가 2행, 여기가 3행, 여기가 4행에서 요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게 4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6이 되죠. 그럼 입력행은 이제 6이요. 해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행, 몇 열, 입력행, 3열, 4열, 5열, 6열, 7열에서 각각 이제 데이터가 6행에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이제 6행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입력행, 6행이죠. 6행 2열에다가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이름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6행 3열에다가는 우리 txt 학번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 value, 실제 값을 이제 집어넣긴 하는데, 그때 포맷이라고 해서 이제 서식 지정한 거예요. 그때 서식은 우리 학번이 총 6글자죠. 6글자니까 ampersand 6개 열어준 거예요. 요 ampersand가 숫자가 됐든 영문자가 됐든 그런 것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도 대문자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크다라는 요 표시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txt 학번에 들어있는 그 값이 소문자더라도 대문자로 변경시켜서 그거를 이제 6행 3열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쓴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6행 4열에다가 학과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value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6행 5열에다가 토익이라는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실제 값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6행 6열에 6행 7열에 컴퓨터라는 텍스트 상자, 전공2라는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엑셀로 싹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 보면은 입력 후에는 학과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요 학과명이라는 콤보 상자를 아예 움직이지 않게 잠궈버리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 cmb 학과명이죠. 이거를 잠궈라. 잠그는 그 속성을 true 값을 줘서 이제 실제로 잠기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end if에서 우리 닫아주면 됩니다. end if 하고 닫아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입력 버튼 클릭해서 실제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요거 눌러서 이제 엑셀로 돌아갈게요. 자, 돌아와서 이제 성적 관리라는 거 얘 클릭할게요. 얘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름은 이제 홍길동이다.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 학번은 14. 그리고 소문자 A 쓸게요. 소문자 A라고 쓰고 1, 2, 3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명은 전산학과다. 토익 점수 200점, 그 다음에 컴퓨터 점수 200점, 그 다음에 전공2 200점 하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입력 버튼을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뜹니다. 왜? 토익 점수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전공2 점수를 입력을 할 때는 100 이하의 수치 데이터로 그렇게 입력되게 설정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100을 초과하는 그 값들이 입력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토익 점수 이거를 제가 50점으로 고칠게요. 50으로 고치고 입력을 누르 또 뜨죠. 왜? 컴퓨터는 아직 안 고쳤잖아요. 전공2도 아직 안 고쳤고. 그래서 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컴퓨터 점수도 50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그래도 또 메시지 박스 뜨죠. 왜? 전공2가 200이니까. 그래서 전공2도 이제 50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했더니 이 6행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쭈르륵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학번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소문자로 저는 분명히 입력을 했어요. 그래도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이제 다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학과명이요. 학과명은 선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락 걸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클릭해도 선택이 안 된다고요. 콤보 상자가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락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좀 보자고요.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닫기라는 단추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 전체 학생 수를 표시를 한 그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시지 박스에 전체 학생 수는 땡땡명입니다 하고 3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얘는 언제 한다? 우리가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자, 지금 이 닫기 단추를 눌러도 우리가 코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디자인 모드로 먼저 들어가고요. 성적 관리라는 거 얘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 성적 관리라는 이 폼부터 좀 열자고요. 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이 닫기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CMD 닫기를 클릭했을 때 하고 그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닫기 단추를 눌렀을 때 일단은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다 하고 그 메시지를 띄워야죠. 그래서 일단은 메시지 박스 먼저 띄우자고요. 자, 메시지 박스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메시지 박스에다 뭐라고 써라? 전체 학생 수는 이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실제 인원수를 구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우리 데이터 입력할 때 우리 current region이라는 이 명령어 썼잖아요. 얘를 쓰게 되면 지금 B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행수를 구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행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전체 몇 행이다? 5행 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명령어를 요만큼 썼을 때 이제 5행 하고 그렇게 나오면 실제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4명이죠. 1명, 2명, 3명, 4명에서 이렇게 4명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빼기 1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빼기 1을 하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 행이 뭐니까? 제목이니까 1행을 빼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원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썼던 요 명령어 있죠? 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데리고 갈게요. 그대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만 해달라.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M% 열고 이제 글씨 써야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명입니다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 띄우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우리가 폼 종료시키면 되죠. 폼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unload me 하고 이 명령어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성적 관리 클릭해주고요. 닫기 버튼요. 닫기 버튼을 땡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전체 학생 수는 4명입니다 하고 이렇게 떴죠. 여기 지금 4명 입력된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폼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작성했던 그런 코드요. 지금 우리 콤보 상자에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 집어넣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적관리.show 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이 뜨게 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닫기 버튼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 띄우면서 종료시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우리 엑셀로 옮기는 거 코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반대로도 있겠죠.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폼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요. 해서 요만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폼의 거를 엑셀로 옮겨라. 아니면 엑셀에 있는 걸 폼으로 옮겨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금 명령어가 길어요. 길지만 길지 않아요. 왜? 똑같잖아요. 다 쓰는 형식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른 게 있긴 하지만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명령어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푼 이런 코드들은 자주 나오는 코드예요.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 문제를 다 풀었어요. 저는 지금 문제 풀 때 중간중간에 저장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할 때는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보게 되면 이 저장하는 단추 있죠? 이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저장을 자주 하라 그랬는데 언제 하냐?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한 문제 풀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요.
해서 저장은 적어도 10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시험 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들면 감독위원이 올 거고요. 감독위원이 이제 우리 문제지, 엑셀 문제지 있죠? 이거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출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두 번째 과목, 우리 XX 데이터베이스 문제지 있죠? 그거 이제 나눠줘요. 나눠주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과목 바로 또 문제 풀어주면 돼요. 해서 엑셀 시험 보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더라.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 여기까지 해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엑셀이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프로시저 같은 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쉬운 거, 짧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긴 거는 뭐 한두 문제 정도는 버릴 수 있는데 짧은 것들은 무조건 외워서 무조건 맞추게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함수 같은 거는 시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바로바로 문제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읽고 함수 이름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라고 바로바로 떠올리려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고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냥 반복 학습하세요. 그러면 합격해요. 뭐 일주일 동안 몰아서 벼락치기로 공부할래요? 안 돼요. 이거는 외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몰아치기해서 24시간을 공부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를 반으로 뚝 쪼개서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엑셀 잘 마무리하세요.